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7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실 첫째인 아들과 저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이예요. 하지만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2년 가까이 함께 해왔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꼬꼬마가 이제는 제가 10달 동안 품었던 딸아이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듬직해졌네요.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태껏 어디 가서 흉이 될까 숨기고 있었던 진실이지만 이렇게나마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던 지난해 제 두 번째 남편이자 아들 녀석의 아빠인 남자와 이혼을 했어요. 제 복잡한 인생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건 제가 첫 번째 남편과 연을 끊은 직후였어요. 당시 45살이었던 제 곁에는 9살짜리 딸아이 하나만 남아 있었죠. 첫 이혼의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늘 나만 사랑하겠다던 다짐은 어느새 잊은 건지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건 제가 딸을 임신하고 있었던 시점부터였어요. 그때 미리 알아채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아주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질긴 악연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바람기와 매일같이 상처를 주는 태도 때문에 제 자존감은 점점 떨어져만 갔어요. 사실 저는 꽤 규모가 있는 패션 브랜드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요.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처음 오픈한 샵이 잘 된 덕분이었죠. 운이 좋게도 부모님께서 저를 뒷받침해 주셨던 덕분에 사업을 점점 크게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마냥 책임감 없는 엄마이자 아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사업을 핑계로 바깥으로만 나돈다며 늘 저를 질책했으니까요. 정작 본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자리를 즐기기에 바빴으면서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사람 때문에 스스로 갉아먹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이를 돌보랴, 집안일을 하랴, 또 회사를 관리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전 남편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게 다가왔죠. 처음에는 그냥 버티고 사는 게 답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막말을 듣고 무시당하며 보내는 나날이 하루, 한 달, 1년이 될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의 못된 언행이 딸아이에게까지 뻗치는 걸 보고 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사는 나날이 지겹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막상 헤어지는 건 무서웠나 봐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또 나중에는 양육비를 가지고 발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간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유롭게 살았던 습관을 버리는 게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간 모아둔 자료로 남편의 막말과 못된 행동을 증명하고 나니 법원도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먼저 됐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 사람과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악연을 끊어내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골마 들어가기 시작한 마음은 쉽게 낫질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병원에도 다니고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의 병으로 의사를 찾는다는 게 거의 금기시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 슬픔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애를 학원에 보내고 저 혼자 한강 고수부지 근처를 산책하던 찰나였어요. 달빛이 일렁이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대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것처럼 괴롭기만 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벌써 가슴 밑까지 차오른 물속을 걷고 있었어요. 꼭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넋을 놓고 점점 더 깊은 곳을 향해 가던 참이었죠. 누군가 갑자기 제 팔을 낚아채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저를 끌고 무트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힘이 쭉 빠져 늘어진 채로 그 사람의 손길에 이끌려 나와 고수부지 옆 산책로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다들 어머 어머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올려 저를 구해준 은인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더군요. 그 사람은 춥죠? 하고 묻더니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미리 벗어두었던 자신의 자켓을 제 어깨 위로 덮어주었어요. 늦가을의 밤 공기는 너무나 차가웠고 몸이 젖어 있어 부들부들 떨리던 참이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이었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러더니 곧 주변에 몰려있던 구경꾼들에게 이제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가 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를 창피하게 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곧 먼지처럼 흩어졌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부끄러워서 옷을 세탁하여 돌려줄 테니 연락처만 남겨달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고마우시다면 같이 식사나 한 끼 하실까요? 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별 다른 의도는 없어요. 사실 저는 10살짜리 아들을 둔 호랍이에요. 아내는 오래전에 저를 두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다니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식사는 안 하셔도...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찬찬히 들어보니 저와 꽤 비슷한 점이 많은 듯 싶었어요. 그 사람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전 부인이 바람을 피우던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 딸과 딱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전 남편과 있었던 기나긴 사건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며 좋은 친구로 또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깊은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 딱하게 느껴졌어요. 이혼 재판 중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전에 아내가 모아둔 거짓 증거들로 인해 결국 소송에서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홀로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죠.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요. 또한 저 역시도 딸애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기에 결국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저는 그 사람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제 고민을 잘 들어주었고 공감까지 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여느 가정주부 못지않게 가사노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 양육과 집안일에만 집중을 해주었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던 제가 그간 이어오던 사업에 집중하며 금전 문제를 해결하였죠.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 이름을 딴 브랜드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였고 제 신체와 정신도 크게 회복되었어요. 아이들 또한 너무 고맙게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꽤나 어색해했던 두 아이가 이제는 정말 친남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장난도 치는 모습을 보니 퍽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제게 몰래 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저 오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빠랑 맨날 놀 수도 있고 엄마랑 행복해 보여서 맨날 즐거워요. 그 말을 듣고 턱끝까지 울음이 차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생판 남이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아들 녀석도 슬슬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때때로 애교까지 부리곤 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다던데 제게는 어쩜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왔을까
감격스럽기도 했네요. 아이들은 제 속을 썩일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아들이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간 적이 있기는 했지만요. 이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들의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너랑 네 동생은 왜 하나도 안 닮았냐? 엄마 아빠가 달라서 그런가? 이죽이며 그런 말을 하는데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자기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과 동생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건 견디기가 어려웠다더라고요. 결국 친구와 주먹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학교에 불려갔던 거였죠. 그날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친구랑 싸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네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알겠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던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이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친구 안 때릴게요. 말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고 기특한 말까지 했네요. 이렇게 뿌듯한 일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던 새 남편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때가 마침 남편이 지고 있던 빚도 다 갚은 참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위로의 말을 너무나 잘해주었던 사람이라 혹시 심리 상담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넌지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마침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저와 그 사람은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사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대학을 다시 다녀보기를 권했습니다. 학비는 내가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라고 했죠. 아이들도 이제 자기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 정도로 큰 상태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만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대학 공부가 어려웠을 텐데도 잘 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이버 대학교에서 학사를 준비했어요. 살림을 놓고 싶지는 않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4년 뒤에는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서로 상의를 한 끝에 대학원 공부는 학교를 오가며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제 사업도 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도 살림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행복했던 나날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저와 그 사람이 번갈아가며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주말이 되면 내 식구가 모두 모여 가까운 근교로나마 외출도 했죠. 어느새 두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애들 아빠는 어엿하게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임상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을 다 이수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 가족들의 생활비와 식비 등은 제가 지불하고 있었어요. 애들 아빠는 이런저런 스케줄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가사 일도 저와 아이들이 적당히 나누어 진행했고요. 너무나 순하고 착한 아이들이라 본인들 공부하기에도 바빴을 텐데 군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잘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더 흘렀고 애들 아빠는 드디어 꿈꿔왔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센터에 취직하여 심리상담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되어 책을 내게 되었고 그 책이 또 입소문을 타서 여기저기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깥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집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곰살맞게 굴어도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원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은 당장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걸 거야 하며 저 자식과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 와중에도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여러 학교와 공기업, 심지어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까지 오가며 마음치유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람을 찾는 곳은 매일 늘어만 갔어요.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는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이 역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전공을 대비하느라 매우 바빴어요. 큰애는 공부머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외고에 진학을 했고 기숙사에 살며 집에는 주말에만 겨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올 때마다 저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비슷한 또래의 사춘기 남자애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아들을 가진 주변 지인들이 전부 부럽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요. 그런 반면 딸애는 저를 닮은 건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중학생 시절부터 미술학원에 보내주었죠. 고맙게도 제가 졸업한 예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꾸준히 대학 입시를 위해 노력하더군요. 두 아이들은 여전히 만날 때마다 서로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매였어요. 어쩌면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사업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 조금씩 변해가는 남편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낯선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던 건 그 무렵이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정말이지 간결한 물음이었어요. 김경수 씨 아내분 되시나요? 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어요.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차마 답장을 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상상했던 대답을 듣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메시지를 확인한 뒤 답을 보내지 않자 그 여자는 다시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진이의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이진이라는 이름은 제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차라리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보, 혹시 이진희라는 사람 알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답변이 아닌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차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당황한 것 같이 보였어요.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그 사람의 낯빛을 보면서 저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희 씨 동생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저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어찌나 조용했는지 귓가에 삐 하는 이명이 들릴 정도였죠. 결국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길래 그래? 편하게 말해봐. 괜찮으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읽고 있던 책을 덮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이진이는 내 전 부인 이름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전 부인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저 미안하다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또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한 전 부인의 동생이라는 여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섣불리 짐작해서 미안해. 난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그러자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더니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며 오히려 저를 달래주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야? 하고 성을 내자 마치 성인 군자인 것처럼 됐어. 그런 사람들 일일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잊어버려. 하고 대답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일은 제 기억에서 잊혀져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다는 말이 있죠. 분명 일단락 된 것 같은 일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상한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이진희 씨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답장은 보내지 않은 채였지만요. 그 여자 역시도 제가 답변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연락은 하지 않더라고요. 한데 만약 자신의 친언니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당한 게 맞다면 도대체 무슨 심보로 전 형부의 새 부인에게 연락을 했을까 싶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뭔가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는 걸까 하는 호기심도 들었고요.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인 걸 알면서도 그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연락을 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한참이나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때까지는 제가 의심이 많아 괜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다소 날이 선 말투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남편에게 들어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저희 언니가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우선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언니 식물인간으로 10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남자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전 부인이 식물인간이 된 걸까? 불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손가락이 마구 떨려서 차마 답장을 보낼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결국 제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여자와 대면하게 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카페로 오겠다기에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예상보다 훨씬 더 수척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알아보는 듯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로 제게 걸어왔어요. 그 여자의 눈빛은 뭐랄까 굉장히 서늘했습니다.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오랫동안 화를 참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 여자는 제 앞자리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털썩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자세였지만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하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김경수 씨한테 들은 저희 언니 이야기 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눈치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남편에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요. 아마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그 분위기에 압도된 채로 그간 들었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인이 외도를 저질러 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같았다고, 그리고 위자료로 인해 재산을 모두 빼앗겠다는 사정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의 안색은 점점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열어 딱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인간 여전히 뻔뻔하네요. 뒤이어 듣게 된 이야기는 저를 기겁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도 외도를 저지른 건 아내가 아닌 남편이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어 결국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아니 그 인간은 아픈 아내를 돌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다고 해요. 여동생분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언니를 위해 아들의 양육권이라도 가져오자고 했대요. 하지만 그 역시도 법정 다툼 끝에 빼앗겼고 언니분은 아직까지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호흡기 줄을 매달고 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말했어요. 재산을 빼앗겼다고 그 사람이 그래요? 참나, 자기가 애를 키우겠다고 하더니 양육비까지 청구했던 건 기억도 못하나 보네요? 언니가 경제 능력을 잃은 상태라는 걸 인정받았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매달 치료비도 못 냈을 거예요. 저희 언니를 잃을 뻔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머리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라는 분이 보여준 이전 결혼 사진, 그리고 외도 사실을 들킨 뒤 메시지로 나누었던 대화의 캡처본까지 확인한 뒤로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저 혼자 끙끙 앓으며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저와의 관계에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시기를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저 죄책감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두 번씩이나 이런 큰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때문에 한동안은 사업에만 매달리며 보냈네요. 남편이 있을 때는 침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고 가끔은 소리 죽여 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꾸준히 흘러갔고 아들은 서울권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듬해 딸아이도 희망하던 예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제 고뇌와는 관계없이 새해가 밝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강연 스케줄로 인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저 혼자 장성한 아이 둘을 데리고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되었으니 와인도 한 잔 곁들이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분명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묻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던 게 미안하고 또 고맙네요. 그러면서도 둘끼리는 대화를 꽤 나눴던 건지 그날 저녁 아들 녀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와인 몇 잔을 마신 뒤라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였죠. 엄마, 혹시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오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꽁꽁 숨기기에는 너무 지친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간 혼자서만 알아왔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아이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엄마로서 숨겨야 할 사정을 이야기한 건가 싶어서 괴로웠어요. 결국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어영부영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개강을 하기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마침 저와 남편이 모두 일을 쉬는 주말이었기에 집안에는 간만에 온 식구가 모여 있었죠. 그날 저녁에 나누었던 대화는 저와 아이들 사이에 말 못할 비밀이 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남편만이 그저 속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 역시 소파에 앉아 시선을 TV를 향해 고정시키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는 듯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녁을 만들기 위해 부엌에서 한참 달그락거리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 사람은 헐레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챙기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갔죠.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네요. 아이들의 표정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팔에는 겨울용 외투를 걸친 채로요. 나 잠깐 일이 생겨서 나갔다 올게. 먼저 저녁들 먹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저의 눈치를 살피며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묵묵히 저녁을 만들었고 아이들 역시 조용히 상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외출을 했다는 것만 빼면요. 조금은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저와 두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시끌벅적했을 식탁이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들 녀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인데요. 저는 황급히 아이의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건 엄마가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제 동생과 시선을 한번 주고받더니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비참하다는 기분이 앞섰어요. 여자로서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흉을 남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아들의 말 덕분에 저는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싸웠던 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엄마는 늘 제 편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엄마 편이에요.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딸 역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도 다 컸잖아요. 더 이상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해요. 그날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네요. 그간 듬직한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슬픔과 아픔은 감춰왔는데 어느새 다 큰 아이들이 저를 위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게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제야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독 진하게 풍기던 여자 향수 향기, 애써 모르는 척했던 빈번한 전화통화.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의 말맞다나 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증거들을 남겼고 제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도 발급받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걸 공개하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게 먼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군말 없이 깨끗하게 떠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 속내를 모르는 줄 알았지? 당신 전부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나 다 알고 있어. 난 당신 군말 없이 못 보내. 나 덕분에 쌓인 명성 다 뱉어놓고 가. 그 사람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차마 짐작조차 못했나 봐요. 계속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 뻔뻔한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로 그 사람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낀 건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제 이름 앞으로 꾸준히 이혼 신청 서류가 배송되어 왔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너도 한번 소갈이 좀 해봐라 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진희 씨, 그러니까 그 인간 전 부인의 여동생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쪽 남편이 저희 가족을 고소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저에게 과거 일을 언급한 것을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의 밑바닥이 대체 어디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동생분은 제가 아직 그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분은 제가 증인이 되어 소송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어요. 과거 일에 대한 증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법적인 배우자로서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분에게는 더 이상 소송에 쓸 비용은 물론 위자료를 물 돈도 없었어요. 때문에 승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여동생분의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식물인간이 된 전 부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변호사를 동원해서 법적 지식들을 알아보았고 그분 가족들을 위한 소송 비용도 제가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있던 당일 증인석에 선 제 모습을 보고 그 인간이 어찌나 당황을 하던지 사진으로 찍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황스럽게도 법원은 여동생분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또한 무고죄로 걸어두었던 맞고소 역시 여동생분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제가 받은 상처를 모두 되갚아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었던 인간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해서 협박까지 일삼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이제 잃을 것이 없다며 당장 이혼해주지 않으면 큰일을 내겠다고 위협까지 했죠. 하지만 제 돈으로 딴 학위로 상담과 강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잃을 게 없다고 말하는 태도가 우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자 아들 녀석이 저를 부르더군요.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묻기에 알았다고 하며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속 후련하게 되갚아주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아들 녀석이 건넨 건 USB 드라이브였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건네받은 USB를 노트북에 꼽고 확인하자 그 안에는 그 인간이 전 아내에게 퍼부었던 막말과 더불어 각종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소송이 끝난 후 아들 녀석이 직접 친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친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받아온 것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기막힌 복수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가진 걸 전부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마침 그 주 금요일에는 그 인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유명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꽤 큰 규모의 강연이었죠. 저는 그 인간이 쓰던 것과 똑같은 USB에 전 아내와의 녹음된 대화와 새로운 외도 상대와의 연락 내용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전부 담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하여 그것을 강연용 USB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엄마가 집에 있는 아빠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냈다. 고 둘러대라고 언지를 주었고요. 그 인간은 언제나 강연을 위한 자료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외투 안쪽 주머니에 그게 없으면 불안하다면서요. 그러니 약속 장소에 그 인간이 나오면 때를 봐서 외투에 있던 진짜 USB를 가져오고 저희가 준비한 가짜 USB를 넣어두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바깥에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렇게라도 공개를 해버리고 싶었죠. 나중에 고소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야말로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어요. 이 이야기를 전 부인의 동생분에게 전달하니 혹시 본인이 가서 구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인간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면 그간 쌓였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면서요.
저야 당연히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연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드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그 인간의 강연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동생분의 말을 들어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더군요. 약속했던 강연 시간이 되자 그 인간이 무대로 올라왔다고 해요.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쏠렸고요. 계획대로 USB를 꼽고 강연용 파일을 클릭하자마자 그 커다란 빔 프로젝터 화면에 붉은 궁서체로 적힌 김경수 심리상담가의 실체라는 글씨가 떠올랐다고 해요. 아직 눈치조차 채지 못한 그 인간은 당당한 태도로 강의를 시작했대요. 하지만 바로 다음 화면에 적힌 바람상대와의 나쁘꾸런 메시지 캡처본이 떠오르자 순식간에 장내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고 하더군요. 메시지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경수 오빠, 오늘 데이트 가능해요? 하고 여자가 물으면 그 인간은 오늘 결혼 기념일이긴 한데 우리 예쁜이가 데이트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오빠 부인 너무 히스테리 부린다 하는 여자의 메시지도 고스란히 화면에 떠올랐죠. 게다가 전 아내분에게 그 인간이 보냈던 폭언 섞인 문자와 전 아내분의 병원 기록까지 그제야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화면을 확인한 그 인간의 얼굴이 어찌나 붉게 달아올랐는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마이크를 던지듯이 내려놓고 황급히 단상 아래로 내려온 그 인간은 노트북에 꽂혀있던 USB를 뽑아 부술 듯 밟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인간의 민낯이 만천하에 알려진 이후였죠. 화를 참지 못해 고성을 지르더니 금방 경비요원 2명에게 끌려 퇴장했다더군요. 차라리 담담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수습이라도 가능했을 텐데 그 꼬라지를 보였으니 더 이상 강연을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겠다 싶었네요. 3시쯤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연이었지만 당연하게도 그 사람은 2시가 채 되지도 않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로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두고 봐. 내가 당신도 끌어내릴 테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이 추락해보자고, 어? 그렇게 당당하게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그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사회적인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바람 상대였던 여자에게도 차였으니까요. 그즈음 저 역시도 그 사람이 보내두었던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서 제출했어요. 그 이후로 그간 강연을 해왔던 기업과 기관들에게 막대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던 상담센터에서도 해고당했다고요. 그쯤 되었으니 저를 고소할 정신은 없었겠죠. 그렇게 그 인간은 쪽박을 치고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그 인간의 전 부인 가족과 연락을 하고 지내요. 아들 녀석과 함께 병문안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장성한 아들을 알아본 건지 얼마 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기까지 했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을 키워준 저 역시도 자신의 친엄마와 다름이 없다면서요. 저는 금전적인 여유가 되는 한 아들을 낳아준 친모의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생각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아들 녀석은 그동안 친어머니에게 갖고 있던 오해를 풀고 마음의 상처도 나아가고 있어요. 소중한 어머니가 둘이나 계시니 자신에게 아버지는 없는 존재라며 너스레를 떨기까지 하네요. 며칠 전에는 그 인간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자신이 망한 건 전부 제 탓이라며 은근히 잘못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독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네 행동으로 망한 거야. 내 탓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등쳐먹지 말고 정직하게 좀 살아. 한 번 더 연락했다가는 그나마 남은 재산도 소송비로 치르게 될 테니까 알아서 하고. 그러자 찍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웠어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는 전에 없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딸 역시도 졸업 전시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힘겹게 얻은 행복이니만큼 꼭 지켜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